비행장이 개장했습니다. 10년 우여곡절 끝에 제천 관광에 날개가 달렸습니다. 축산 분뇨가 유출돼 하천이 오염됐습니다. 농장주는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괴산 유색뼈 논그림이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 전수로 3억 원의 소득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내륙의 바다 청풍호에 수상 비행장이 개항했습니다. 된다 안 된다. 지난 10년의 우여곡절 끝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상 비행 관광 상품이 선을 보인 건데요. 관광 제천에 내놓을 만한 인프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비행기가 청풍호의 물살을 가로지르며 이륙합니다. 굽이굽이 펼쳐진 호수와 산의 절경이 눈앞으로 펼쳐집니다. 국내 최초의 관광용 수상 비행기입니다. 제천 수상 비행기에서는 청풍호를 지나 소백산과 월악산, 시악산 일대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상공 900m 높이에서 즐기는 평균 속도는 시속 250km. 3개의 코스로 나뉘어 30분가량 제천 주변 하늘의 비경을 감상하는 데 드는 비용은 1인당 15만 원 선입니다. 캐나다나 아니면 몰디브나 다른 외국의 유명한 수상비행장의 견주와 봐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기상 여건도 상당히 좋고. 지난 3월 개장한 케이블카에 이어 추진 10년 만에 결실을 맺은 수상비행기까지 잇따른 체험 관광 상품에 지역 관광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아마도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중부 내륙권이나 충청권 쪽에 경제 활성화나 관광 비행 쪽으로 많은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 주체인 NF에어는 운항을 시작한 4인승 비행기에 이어 올해 안으로 10인승 비행기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어서 수상 항공기를 활용한 관광 상품의 범위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산 꼭대기 농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떠내려온 300톤가량의 분뇨로 아랫마을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분뇨 섞인 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는데 문제는 농장에 쌓여있는 분뇨를 강제로 치울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겁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괴산군 사리면의 한 마을 하천으로 분뇨 섞인 물이 흐릅니다. 2달 전 야산에 있는 농장에서 분뇨가 떠내려온 뒤로 비만 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악취도 많이 나죠. 이걸 또 비만 오고 날이 흐리면 더한 거예요. 특히. 그리고 이게 뭐냐면 몇 년 동안 이게 추척이 돼 있어갖고 여 개울 이 바닥에 무지하게 지금 오염이 돼서 쌓여져 있어요. 지난 6월 떠내려온 엄청난 양의 분뇨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흙으로 덮어놓고 웅덩이를 파놓는 등 임시 처방을 해놨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비만 오면 분뇨들이 그대로 마을 하천으로 유입되는 겁니다. 주민들은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땜질 처방만 반복된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대책을 세워서 뭔가를 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주민을 갖다 설득하는 그런 게 없고 몰라라 하는 그런 실정이니까 우리는 답답하죠, 이거. 관할구청은 현재로서는 하천 등 오염된 구간을 원상복구하라는 조치 명령을 내리는 것 외에는 농장주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농장주는 분뇨 유출이 단순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은 데다 강제 집행을 하려면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장주는 분뇨 유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지만 혐의가 입증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분뇨가 언제 또 내려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처리 방향도 뻔할 거 아닙니까? 그냥 환경법에 의해서 벌금 몇 푼 내고 또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정말 이거는 저희들은 여기 살 필요 가치가 없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새 축산 분뇨 유출로 하천이 오염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찜통 더위는 여름 농사를 망치는 첫 번째 위협이라고 하는데요. 이 땡볕과 고온으로 인한 생육 장애를 막고 풍성한 결실을 위해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촉촉한 물방울을 내뿜는 안개 분무 시설이 쉴 새 없이 더위를 식힙니다.
쿨레트로 불리는 기능성 차광막이 햇볕을 차단하고 환기 팬으로 실내 공기를 순환시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이상 고온 대응 온도 저감 시설입니다. 충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딸기와 토마토 등 5곳의 농가에 이상 고온 온도 저감 시설을 도입해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40도가 넘는 여름철 시설 하우스 내 작물은 개화와 수정 불량, 광합성 저하 등 고온 장애 현상을 겪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실내 온도를 최고 10도 이상 낮춰 작물 생산과 품질 향상을 돕는 겁니다. 작업 조건이 좋고 또 딸기 같은 것도 또 생육 상태가 완전히 많이 달라져 갖고 잘 큰 것 같아요. 충주시는 이상 고온 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해 농가에 온도 저감 기술을 확대 보급할 방침입니다. 패키지화해서 종합적으로 적용을 해봐왔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의 독자적인 설치보다 효과가 배가 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충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더운 공기로 인해 과일과 채소에서 당도가 떨어지거나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설 하우스에 잦은 환기를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괴산군이 자랑하는 유색벼 논그림이 한 폭의 그림으로 펼쳐졌습니다. 올해는 어떤 그림일까요? 조상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을이면 노란 은행나무로 유명한 괴산 문광 저수지 앞들에 한 폭의 그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기해년을 상징하는 돼지를 중심으로 괴산군의 상징인 미선나무와 산막이 예길 산등성을 좌우에 배치했습니다. 또 다른 저수지 앞은 전통 민속놀이인 상모 돌리기가 표현됐습니다. 다음 달 20일 개막하는 유기농 페스티벌을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색배를 활용한 논그림은 지난 2008년 첫 작품을 선보인 괴산군이 전국 원조로 작품 소재 선택부터 색깔 배치, 모를 심고 가꾸는 과정까지 엄청난 정성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저걸 손으로 심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색배 색깔대로 놓고 심는 걸 얘기를 해드리면 너무 자랑스럽게 제가 얘기를 해요. 논그림은 괴산을 알리는 홍보 매체 구실을 해봤습니다. 처음엔 괴산의 청정 이미지를 강조해오다 2015년 세계 유기농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유기농업군에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괴산군으로부터 논그림 특허 사용권을 얻은 농업법인은 타 지역에 기술을 전수해주고 올해 3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어떤 면에서 농촌 관광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또 지역 농민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좀 창출해내는. 괴산군은 논그림이 10년을 넘기면서 관심도가 다소 낮아진 만큼 내년엔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CJB 희망나눔 캠페인 1000원의 힘의 주인공인 4살 준영이는 선천성 희귀난치병으로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준영이에게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폐정맥 협착증을 앓고 있는 준영이는 이미 오른쪽 폐의 80%가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희귀난치병인 다이아몬드 블랙판 빈혈로 언제 또다시 중환자실 신세를 질지 알 수 없습니다. CJB 뉴스를 통해 준영이의 딱한 사정이 알려지자 각계각층의 나눔의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청주 미원면 분회 어르신들은 논밭에 버려진 농약 공병을 모아 판매한 성금 100만 원을 손자 같은 준영이를 돕겠다며 전해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미원면 내 55개 경로당 1,300여 명의 어르신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무려 3만여 개의 농약 공병을 모아 마련한 귀한 성금입니다. 농약 공병이 논두렁밭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 걸 이렇게 모음으로써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주 보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주 오창이 본사인 주식회사 에코프로의 직원들은 빅워크라는 걷기 운동에 동참해 준영이 돕기 모금 운동을 펼쳤습니다. 직원 700여 명이 참여해 나흘 만에 목표한 12,000km를 초과 달성하면서 500만 원의 성금을 치료비에 보태달라며 전해왔습니다.
준영이가 그 난치병을 치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직원이 걷기 운동을 하면은 건강도 챙기고 또 기부의 기쁨도 누릴 수 있게 되어서 준영이의 딱한 사연을 뉴스로 접한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충북도회 300여 개의 회원사들도 십시일반 모은 200만 원의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이 하루빨리 완쾌가 돼서 앞으로 사회에 성장해가지고 자리를 찾아갔을 때 우리 사회가 더 윤택하지 않는가. CJB는 초록우산과 함께 1,000원의 힘 희망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계좌로 성금을 보내주시거나 ARS 전화를 통해 한 통화에 3,000원의 성금을 모아주시면 준영이네 가족에게 새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은 오늘 성명을 내고 충청북도가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과의 보상금 협상에서 손을 떼는 것은 도민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협의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제천 화재 참사의 1차적 책임은 이시종 지사에게 있다며 유가족에게 그냥 협상하라는 식의 망언을 한 이 지사는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에 청주 출신의 조성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조성욱 교수는 청주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거쳐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조성욱 교수는 재벌 정책과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지만 규제 개혁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과 산책을 나섰다 실종 10하루 만에 발견돼 치료를 받아오던 조은누리 양이 오늘 오전 퇴원했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조 양의 건강 상태가 호전돼 퇴원을 결정했다며 필요한 경우 통원 치료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양의 아버지는 퇴원 직후 은누리를 찾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청주시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청주시 관내 2가구를 대상으로 낡고 오래돼 물이 새는 옛 기와 지붕을 방수와 단열이 가능한 강판 지붕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청주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수탁업체인 이루 ENG와 함께하는 민관 협력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